제 목소리 들리세요? 목소리 안 들리세요? 목소리 안 들리세요? 목소리 들리시죠? 아, 네, 반갑습니다. 아, 제가 이게 확실히 이게 좀 서툴다 보니까, 네, 서툴다 보니까 이게 예, 서투네요. 예, 서툴어서 이게 뭘 조작을 잘못하는 건지, 네, 뭐, 네, 그렇습니다. 오늘도 하루가 또 시작이 됐고요. 네, 기다리시는 동안에 이제 제가 이제 매일 라이브 할 때마다 들리시는군요. 네, 제가 라이브 할 때마다 하루에 음악을 좀 줄이고 제가 이제 앞으로 라이브 할 때마다 이제 고사성어 뭐 유명한 고사성어보다는요 조금 여러분들이 생소한 고사성어를 하루에 하나씩 라이브 할 때마다 하나씩만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오늘의 고사성어는요 각곡유목입니다. 각곡유목. 네, 각곡유목. 이게 각자는 이제 색일각자고요. 색일각자에 여기 옆에 곡자가 두 번째 자가 고니 곡자, 그 다음에 유자가 무리 유자, 맨 마지막에 밑에 세 조자가 붙었죠. 이게 이제 지보리 목자 해가지고 이게 고니를 새기려다가 실패해서 지보리가 됐다 뭐 이런 뜻인데 이제 가만히 풀어보면은 이제 열심히 정진하면 고니는 못 되더라도 지보리는 될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 정진하면은 성과가 분명히 나온다라는 고사성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하나씩 오늘의 고사성어는 각곡 유목, 고니를 새기려다가 지보리가 됐다라는 뜻으로 제가 뒤에 가서 이제 또 뭐 두 번씩 요거 앞에 뒤에 해가지고 마지막 끝날 때도 고사성어 하나 이제 똑같은 거 요거 다시 이제 볼 수 있게 복습할 수 있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예. 오늘의 고사성어는 각곡 유목. 고니를 새기려다가 지보리가 됐다. 무슨 뜻이냐? 그냥 꾸준히 한 발 한 발 정진하면 그래도 안 하느니 못하다. 그러니까 성과는 있다라는 뜻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 목소리 잘 들리시죠? 이게 희한하게 왜 안 될까 모르겠네요. 다 세팅을 해놨는데 세팅해놓고 시작을 하려다 보니까 소리가 안 들려요. 네, 네 어서 오시고요. 제가 아직까지 이게 지금 컴퓨터 제가 보는 노트북은 제가 보고 있는 노트북은 지금 제 얼굴을 살짝 제가 노트북을 이쪽에다 놓고 보기 때문에 채팅창은 이쪽에 있어갖고 제가 채팅창을 잘 못 봅니다. 지금 제가 손 드는 거 있죠. 손 드는 쪽. 제가 노트북이 이쪽에 있고 이쪽 화면이 있는 쪽에 이쪽에 노트북 화면이 있어서 여기서 보고 노트북은 이제 그냥 올라가는 거 채팅 화면을 보는 게 아니고요. 이제 오늘 여러분들한테 드릴 자료에 대한 모은 거를 제가 보여드리기 때문에 채팅은 또 이쪽 왼쪽 컴퓨터에 이쪽에 있어가지고 제가 채팅창을 잘 못 보고 넘어가는 이것도 좀 보완을 좀 제가 해야죠. 그래서 이게 좀 숙달이 되면은 이제 채팅창도 좀 보면서 여러분들이 질문하시는 것도 좀 이쪽에 확인을 하면서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제 뭐든지 그렇죠. 뭐 오늘 고사성어처럼 각곡 유목이죠. 뭐 제가 능숙한 어떤 뭐 방송인이 되려고 열심히 노력하다 보면은 뭐 정말 유능한 그런 방송인은 안 될지라도 비슷하게 어느 정도까지는 갈 수 있다. 지보리는 될 수 있다는 뜻이니까 저한테도 딱 맞는 고사성어를 제가 골랐어요. 각곡 유목. 고니를 새기려다가 지보리가 됐다. 고니를 새기려다가 실패해도 지보리 된다. 그러니까 정진하다가 설사 조금 미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성과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는 뜻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뭐 저나 여러분이나 굉장히 우리 일상생활에 있어서 함께하면 좋은 고사성어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네. 천천히 보시고요. 설명도. 색일 각자의 고니 곡자에
무리 유자에 지보리 목 해가지고 고리를 새기려다 실패해도 지볼이 된다. 정진하면 그래도 성과는 있다라는 뜻으로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고사성어. 자, 8시 5분이니까 이제 시작을 할게요. 네, 오늘은 이제 그 입찰에서 실수된, 그러니까 최근에 또 엊그저께 낙찰된 물건 2개 하고요. 그리고 뭐 오늘 보여드리는 물건은 제가 3개인데 전부 상가입니다. 전부 상가 물건이고요. 이 상가 물건은 뭐 전부 제가 그 상담 입찰하고 나서 입찰자하고 제가 불허가 그 상담을 했던 물건이고요. 이거를 불허가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 뭐 이 중에는 저희가 도움을 좀 드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뭐 또 그 중에는 이건 도저히 불허가가 될 수 없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대금을 미납하시는 방법밖에 없다. 아니면 납부하시든지 뭐 그렇게 해가지고 상담한 사례가 있는데 일단 물건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1번입니다. 입찰 전에 조사를 제대로 하셨는지가 저는 되게 궁금한 거고요. 그 조사를 제가 근데 궁금한 거에 대한 답은 이미 알고 있죠. 조사를 안 하셨죠. 제대로 조사를 안 하시고 시작을 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거죠. 자, 첫 번째 물건 들어갑니다. 물산 북구 상안동에 있는 캐시미어 빌딩 1층 102호. 1층 상가. 그런데 경매 물건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그 지지옥션 사이트의 맨 첫 장에 나와 있는 물건 명세서의 오른쪽에 여러분 보시면은 사진이 보이는데 뭐 이 사진을 보면은 이게 뭐야 이게 뭐 벽과 건물과 벽 건물 사이에 뭐 기호 1, 기호 2라고 돼 있는데 혹시 이쪽인가? 일단 이렇게 경매 물건 물론 뭐 물건 정보지에 나와 있는 사진이 전부는 아니에요. 현장에 직접 가서 내 눈으로 확인하기 전에는 그 물건을 뭐 판단할 수는 없는 거죠. 그냥 거기 내가 아는 동네야. 아는 동네하고 그 동네를 내가 샅샅이 낱낱이 속속들이 아는 거하고는 분명히 차이가 있는 거죠. 자, 여기서 보시면은 1층 102호고요. 전용 면적, 건물 면적 전용 19평이고 뭐 작지 않아요. 편의점 충분히 가능하고요. 뭐 웬만한 것들 뭐 네일 아트샵도 가능하고 뭐 19평이면 약국도 가능합니다. 웬만한 거 다 들어갈 수 있어요. 감정가 3억 800만 원. 예, 그래서 한번 유찰돼서 예, 보증금은 30%. 왜 30%일까요? 보증금 10% 아닐까요? 근데 왜 30%일까? 보시면 자, 올해 4월 29일 날 조땡땡이라는 분이 입차 이 중에 이 세 분 중에 한 분이 저하고 상담한 분이에요. 네. 조땡땡이라는 분이 이제 9,440만 원을 쓰셔갖고 그 낙찰이 됐어요. 그런데 대금을 안 냈어요. 아니 세상에 3억짜리가 9천만 원이면 30%에 산 건데도 불구하고 대금을 안 냈죠. 그래서 결국 대금 미납으로 다시 보증금 20%에서 7,300에 다시 이제 7월 9일 날 다시 이제 재경매가 됐는데 또 낙찰이 됐어요. 우땡땡이라는 분이 이번에는 처음 낙찰 받은 분보다 400을 더 써갖고 한 430 더 썼죠. 그래서 9,878만 원에 낙찰을 받았는데 역시나 대금을 안 냈죠. 그리고 이제 불과 이번 주 어저께네. 10월 21일 어저께네. 어저께 수홍땡땡이라는 분이 1억을 썼어요. 1억을. 예, 7,300 최저가인데 자, 2명 입찰했죠? 근데 2등이 7,500이에요. 1등 1억이에요. 물론 감정가 3억을 대비하면은 굉장히 싸게 받은 거죠. 아니 세상에 3억짜 1억에 받았는데 2등하고 2,500 차이가 나는 게 뭐가 문제냐? 잘 받은 거 아니냐? 아예 이 물건이 괜찮은 거라면 잘 받은 거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이 물건이 괜찮은 거라면 앞선 두 사람이 도대체 왜 이 중에 한 분은 저하고 상담을 하셨고 그 중에 이 두 분 다 왜 대금을 안 냈을까요? 안 낸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를 낙찰 어저께 받으신 분은 저는 파악을 못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물론 내막은 몰라요. 자, 2번 연속이나 대금을 미납했으면 이것은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대체가 왜 입찰을 했는지 혹시나 등기부에 문제가 있나라고 등기부 등본을 보니까 일단 중소기업은행에 이거 뭐 42억 채권 최고액인데요. 이분의 물건이 여러 개가 있을 때 그냥 중소기업이 이 물건의 이 상가뿐만 아니라 다른 제1, 제2, 제3도 다 잡아서 한꺼번에 그냥 근저당을 각각 다 설정해서 42억을 설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낙찰받을 분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40여억의 채권이 있든 없든 우리는 낙찰받고 대금만 내면 되니까 등기부상 문제가 없고요. 그리고 임차인항을 보니까 법원기록상 임차인도 없어요. 그렇다면은 등기부도 이상 없고 임차인도 없고 권리분석 끝났죠. 아무것도 볼 게 없어요. 권리분석 끝났으면 그 다음에 해야 될 거는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 뭐가 있을까요? 강조하는 거 바로 현장에 직접 뛰어가서 현장 조사를 해야죠. 현장 조사를 제대로 꼼꼼하게 해서 도대체가 앞선 두 사람이 왜 돈을 안 냈을까? 안 낸 이유가 뭘까? 그거를 찾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찾아보지 않고 입찰한다는 거는 무리가 있겠죠. 물론 어저께 낙찰받으신 이 분이 조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 저는 모르지만 그런데 저는 이 물건을 상담했기 때문에 이 물건의 상태를 너무나 잘 알겠죠.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어저께 낙찰받으신 분도 분명히 잘못 받은 게 아닐까라고 추정을 하는 겁니다. 사진 보시면은 멀쩡해요. 그쵸? 아니 우리가 보통 흔히 지나다닐 때 보이는 건물이잖아요. 밑에는 커피숍도 있고요. 옆에는 뭔지 모르지만 뭐 가게들이 주신가 러시인가 뭐 하여튼 뭐가 있어요. 뭐 위에는 뭐 스피닝이 뭔지 모르겠지만 뭐 헬스장인가요? 뭐 피트니스? 그리고 보니까는 뭐 임차 헤어샵도 있는 것 같고 건물 전체가 뭐 1, 2, 3층 해가지고 4층까지 해서 다 들어가 차 있는 것처럼 보여요.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앞선 두 사람이 대금을 안 냈을까? 여러분도 사진 보시면 전혀 외관상 문제가 없어 보이죠? 제가 봐도 그래요. 문제가 없어 보여요. 문제가 없어 보이는 물건에 도대체가 왜 앞선 두 사람께서는 대금을 안 내고 저한테 상담까지 받으셨을까? 그 이유가 뭘까? 자, 요거는 제가 가깝게 로드뷰 사진을 찍은 건데요. 자, 오른쪽에 보이시는 게 요게 도면입니다. 보시면은 길쭉하게 직사각형으로 103, 105, 106, 107, 108호가 나란히 있죠. 자, 전면에 보이는 상가가 바로 지금 여기 오른쪽에 표시된 것처럼 103, 105, 106, 107, 108호가 이 앞면에 있는 거고요. 경매 물건은 102호입니다. 101호, 102호 다 나왔는데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이 물건은 102호예요. 102호는 어디 있습니까? 103, 105, 106, 그 뒷면에 붙어 있죠. 그러니까 여기 아이스콜드인가? 여기 저기 커피숍이 있고 뭐 짜장집이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 상가가 쭉 나란히 있죠. 상가가 쭉 나란히 5개가 있는 요 상가 길쭉한 직사각형 뒤에 이 102호 물건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야? 전면이 아니네? 그러면은 이 경매 물건은 이 앞쪽에 사진을 찍어서 이 빌딩 내에 있다고 할 수 있는지 몰라도 이 앞에 보이는 거에는 이 상가가 없는 거예요. 뒤에 있는 거예요. 조금 제가 또 말이 빨라지니까. 예. 자, 그러면 이번에는 사진을 그 현장의 그 지도를 조금 크게 해서 한번 볼게요. 자, 뭐 이때 여기 백다방이 있었나 모르겠는데 어쨌든 자 보시면은 자 여기 아진로라고 하는 도로변 있죠. 우리 아이 사랑병원이 있고 이가자 헤어샵이 있고 뭐 있는데 요 대로변 우리가 보이는 저 위에 대로변에서 아까 보인 게 그 전면 건물 사진이에요. 그리고 이 상가는 바로 이 전면 뒤에 붙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이 경매물건 사진에 101호, 102호 나와 있죠. 그러니까 101호가 이 앞쪽에 있는 거고 보시는 거 왼쪽의 사진처럼 101호가 앞쪽에 있고 102호는 뒤쪽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오른쪽에 도면을 보시면은 앞에 쭉 나란히 5개 상가가 직사각형으로 쭉 뻗어 있고 그리고 102호는 그 뒤에 붙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런 것들이 이게 제가 뭐 이거를 찾아낸 게 아니라 이게 경매 물건 뭐 스피드 옥션이든 구독 옥션이든 지지 옥션이든 어디를 보더라도 이 내용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제가 이 물건에 대해서 브로커 상담을 했기 때문에 특별히 이 물건을 제가 잘 알고 있어서 여러분들은 알 수 없는 거를 제가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이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 사진과 이 도면은 여러분들도 충분히 스피드 옥션을 보시면 또는 지지 옥션을 보시면 아니면 대법원 경매 사이트를 보시더라도 이 내용은 충분히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께서는 왜 이거를 입찰을 해서 1억이나 써서 본인이 내가 이거 쓸 거야 그러면 뭐 할 말은 없죠. 내가 이거 알아. 잘못된 거 알고 이거 내가 쓰려고 받은 거야. 뭐 상관없어. 그러나 내가 쓰려고 해도 여기다가 장사를 할 수 있을까요? 아니 영업집이라고 하는 거 왜 대로변 1층 상가가 비쌀까요?
비싼 이유는 뭐겠습니까? 사람들이 오고 가면서 눈에 띄잖아요. 눈에 잘 띄는 거니까 당연히 비싸겠죠. 그리고 후면에 있는 건 싸겠죠. 왜 싸겠습니까? 전면에 안 보이고 후면에 있으니까 사람들 오가면서 눈에 안 띄니까 당연히 비싸겠죠. 제가 왜 간판을 그 위에다가 보이게 걸까요? 아니, 차라리 건물 뒤쪽에 제가 간판을 걸면 되는데 굳이 홍티경매, 그때 홍티경매 대부라고 해서 지금 여기 보이시는 사진 속의 간판을 왜 제가 그 서초대로 대로변에 걸었을까요? 눈에 띄라고 건 거죠. 마찬가지예요. 대로변도 아니고 후면에 있는 상가를 이렇게 놔서 받으셨다. 이분께서 어떠한 계획이 있는지는 제가 몰라도 저는 실수다라고 생각하는 그쪽에 저는 뭐 손을 들어드리겠습니다. 잘못 받은 것 같아요, 느낌에. 저는 이번에도 대금을 안 낼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두 번째 물건. 그 전에 이제 제가 한번 모습을 또 크게 좀 보여드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여러분께서 그 경매 물건 스피드 옥션이든 지지 옥션이든 구독 옥션이든 어떤 뭐 사이트를 보시더라도 그 사이트 상에 설명이 다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방금 전에 보신 거, 그 도면이라든가 후면에 있다고 하는 뭐 여러 가지 정황들,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것들은 충분히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알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분께서 1억을 썼다는 거는 뭐 입찰 전 조사를 실수했거나 아니면 이거는 내가 그냥 쓸래라고 해서 내 걸 만들 거야 라고 해서 그냥 본인 사용처가 있으니까 그냥 1억을 써서 받았거나 뭐 둘 중에 하나겠지만 저는 대금을 안 낼 것이다에 한 표 던지겠습니다. 네. 자, 다음 두 번째 물건 갈게요. 두 번째, 대체 왜 이러는 걸까? 2번 보시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입찰 전에 조사를 했는지 좀 의문이 들고요. 네, 어서 오시고요. 처음에 제가 또 실수했죠. 오늘도 역시나 어제와 더불어서 오늘도 실수를 했네요. 소리가 또 안 나서 왜 안 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제 같은 뭐 좀 능숙해지면 오늘의 고사성어 뒤에 또 나오겠지만 오늘의 고사성어 같이 제가 또 앞으로 한 발 한 발 나아갈 수 있겠죠. 자, 대체 왜 이러는 걸까? 이것도 안산 가깝네요. 안산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지하 1층 상가인데 32평 꽤 넓어요. 32평이면 꽤 괜찮죠. 32평 상가고요. 그리고 감정가가 8천만 원. 30평에 8천. 이렇게 왼쪽에 지금 오른쪽에 지금 지지 옥션에 그 처음 표지에 나와 있는 물건 명세서의 사진 보시면 괜찮아 보이잖아요. 뭐 나쁘지 않아 보이네. 괜찮을 것 같아요. 나쁘지 않아 보여요. 그런데 이게 49%까지 떨어졌어요. 3,900만 원. 자, 혹시 뭐가 문제가 있는지 일단 매각 과정 결과를 보니까 이거는 뭐 두 분 중에 한 분이 아니라 그냥 공간테크 뭐 이름이 아니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분께서 저하고 불허가 상담을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대금을 못 내셨죠. 이분도 4,090만 원 썼어요. 4,009만 1,000원. 아니 8천만 원짜리 상가를 4천만 원에 받았으면 잘 받은 거 아닐까요? 그런데 이 물건에 대한 내막을 제가 우리 공간테크 이 받으신 낙찰자분하고 상담을 하면서 제가 또 속속들이 듣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들었죠. 내막을 전 잘 알아요. 왜 이분이 대금을 못 내는지 뻔히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저께구나 20일이니까 그저께 김땡땡이라는 분이 또 단독으로 입찰을 하셔서 최저가보다 불과 얼마 안 썼어요. 한 20만 원 더 썼네요. 30만 원 더 써가지고 받으셨어요. 이분 기분 좋으셨을 것 같은데 저는 이분도 과연 조사를 제대로 했느냐? 저는 그것도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이분은 낙찰 받기 전에 전에 차에서 대금을 안 냈잖아요. 전에 차에서 비싸게 보시면 비싸게 낙찰 받은 게 아니라 전에 대금 안 낸 그 가격도 최저가 3,900에서 불과 얼마도 안 썼어요. 한 80만 원 더 쓴 거예요. 80만 원. 89만 1,000원 더 써갖고 받았잖아요. 그런데 100만 원도 더 안 써서 받았는데 대금을 안 냈어요. 그러면은 왜 이게 문제가 왜 돈을 안 냈을까? 그럼 본인도 이 최저 가격에 입찰하기 전에 이 가격 쓰기 전에 현장에 가서 조사를 제대로 했을까라고 저는 의문을 다는 거고요. 분명히 이분은 조사를 안 했을 것이다라는 거에 역시나 제가 또 한 표를 던질 거예요. 자, 그럼 뭔가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를 한번 찾아볼게요. 자, 등기부 사항을 볼게요. 등기부를 보니까
압류가 말소교증권리가 되는 게 있네요. 여러분, 말소교증권리 6가지, 7가지죠? 저당, 근저당, 압류, 가압류, 경매 기입 등기, 그 다음에 뭐가 있겠죠? 가등기, 담보가등기가 있고, 전세권이 있는데, 압류가 말소교증권리가 되는 물건은 참 간만에 보네요. 여기 안산시에서, 경매 신청을 했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말소기준 등기가 세금이 되겠네요. 안산시에서 압류 세금이 이제 채권이 말소교증 권리가 되는 걸 또 보시겠네요. 자, 임차인도 없어요. 아니, 등기부 현황에서 인수되는 거 있나요? 빨간색으로 여러분들 보실 때 인수라고 써 있는 거 없죠? 주식회사 제주내가 소유권자인데, 소유자인데, 아니, 뭐 인수되는 거 없잖아요. 등기부상. 아무 문제 없어요. 등기 권리 깨끗하고요. 임차인도 없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가입니다. 자, 이번에는 얘 혹시 위치가 안 좋을까? 위치 사진을 보니까, 보세요. 안산시청 바로 앞이네 또. 물론 바로 앞은 아니지만 뭐 한 두세 블록 건너 뒤에요. 그리고 교육지원청도 있고 병원도 있고 힐스테이 아파트 있고 그 다음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도 있고 한국전력 안산지사 뭐야 이거 국민연금공단도 여기 있고요. 세상에 안산경찰서와 소방서도 있고 나쁘지 않아요. 그쵸? 위치적으로 볼 때 이 사진 지도 사진으로 볼 때도 충분히 문제가 있을 것 같은 느낌이 안 들어요. 그쵸? 그렇잖아요? 그런데 등기부상 이상 없고 임차인도 없고 위치도 괜찮고 근데 왜 앞선 분 낙찰자분께서는 낙찰받고 저한테 왜 상담을 하시고 결국에는 고개를 떨구시고 대금을 안 내셨을까?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짠! 이겁니다. 자, 매각물건 명세서를 보니까 여기에 쭉 제가 화살표 보이시죠? 자, 재매각 이건 보증금이 20%고요. 한번 대금을 안 냈기 때문에 다시 나온 재매각 물건은 보증금이 20%. 여기 나오죠? 관리소장의 진술에 의하면 10년간 공실이다. 이거는 10년 동안 공실이었네요. 그래서 관리비 미납이 여기 보시면 빨간색 제가 박스인 거 보이시죠? 1166만 원이 올해 5월까지예요. 그러면은 지금이 10월이죠? 그럼 5월부터 10월까지니까 한 5개월 더 지났어요. 그러면은 여기다 5개월분이 더 얹어지겠죠. 그리고 대금을 납부하면은 배당일까지 해서 시간이 계속 가니까 낙찰이 돼서 대금 납부할 때까지 또 한두 달 더 갈 테니까. 그러면은 이거는 올해 12월까지 관리비를 또 얹어야 돼요. 그러면 얼마일까요? 1100에서 또 그 이상 올라가니까 아니 최소한 1200은 넘겠죠. 이 낙찰자, 앞선 낙찰자 분께서 관리소장하고 관리단하고 얘기했는데 관리비가 전액 납부가 되지 않으면 입주 못한다라고 통보를 받았어요. 그래서 안 된다고 얘기를 받았고 1200만 원 미납 관리비 다 내라 이거예요. 그리고 관리소장님이 그러셨다는 거죠. 아니 이걸 왜 받으셨어요? 여기 10년간 나가지도 않고 이 지하는요 보러 오는 사람도 없고 이거 뭐 본인이 쓰려고요? 아니요. 이거 수익 보려고 이거 월세 주려고 들어왔는데요. 월세는 안 나갑니다. 여기가 월세 나갈 리는 없어요라고 얘기를 하셨다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예요. 아니 이 물건을 이거 지금 제가 1160만 원 하고요. 관리소장 진술에 의하면 10년간 공실 이거를 뭐 제가 뭐 여러분들은 발견하지 못하는 거를 홍티 제가 발견해가지고 자 이런 게 있었어요. 신기하죠라고 한 걸까요? 아니죠. 이거는 우리가 보통 보는 유료 사이트 지지옥션, 굿옥션, 스피드옥션에 다 나와 있는 거고요. 대법원 경매 사이트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아니 10년간 공실에 체납관리비가 1200만 원이나 이렇게 많이 남아있는 이거를 다 안 내면 입주도 못한다고 하는 물건을 현장에 가서 소장님한테 물어만 보고 얘기만 들어봤어도 알 수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아이고 낙찰을 덜커덕 받으셔가지고 이 감당을 어떻게 하실까? 저는 금액이 싸고 안 싸고 문제가 아니고요. 이번에 이 낙찰 받으신 분도 저는 99% 배금 안 낸다. 물론 뭐 이분이 나는 임대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쓰려고 한다. 그러면 제가 할 말은 없죠. 내가 쓰려고 하는데 뭐 제가 본인이 쓰겠다고 하는데 뭐 수익을 논하고 그럴 건 아니니까. 자,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이거 위에 지금 문도 무슨 두 개인데 이게 뭐 아니 어떻게 된 게 오른 왼쪽이 그렇다고 다른 것도 아니에요. 왼쪽 제가 줄인 것도 아니고 사진 그대로 보여드리는 건데 여기 번호키가 있는 거 보니까 왼쪽도 그냥 이게 101호인가 그럼? 102호인가? 아니 도대체 문이 또 왜 왼쪽 오른쪽 짝짝인데 또 오른쪽 상가인데 여러분 보시다시피 이 지하에 오른쪽에 내부인데요.
여기에 임대가 들어올까요? 뭐가 들어올까요? 지하에 다 막혀 있고, 이거는 그냥 사무실이 아니면 임대 들어올 게 없고요. 어떤 영업하는 상점? 그런 상권이 여기 들어오기는, 상점이 들어오기는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현장을 와서 보면 과연 이 물건에 입찰할 마음이 생겼을까라고 하는 거에 저는 의구심을 갖는 거죠. 이분도 결국에는 실수한 거다. 저는 실수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입찰 전에 소장님이 문을 열어줄 수 있다고 키를 가지고 있었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제가 내부를 보셨던가 아마 이분이 낙찰 받고 그리고 찾아갔을 때 내부를 봤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내부는 소장님 통해서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내부를 좀 보고 확인했다면 곰팡이 냄새 나고 이거 입찰을 볼까? 저 같으면은 조사하는 순간에 저는 그냥 현장에 가서 지하에 발걸음을 띈 순간 저는 안 봤을 거예요. 저는 입찰을 안 봤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예, 저 같으면 안 했을 거다. 그래서 지금 방금 보여드린 물건도 이분께서 저는 99% 대금을 안 낼 것이다. 대금 안 내는 거에 한 표를 던질 겁니다. 한 표를 던질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제가 간략하게 또 한 말씀을 또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경매 물건을 지지 옥션이든 유료 사이트를 보시고 스피드 옥션이든 보신 다음에 물건에 물론 사진이 많이 나와 있는 것도 있고 되게 조금 나와 있는 것도 있고 또는 아까처럼 후면에 있기 때문에 후면 사진을 못 찍고 전면만 찍어서 이 건물 내에 있는 상가입니다라고 안내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진만 보고 또는 위치만 보고 그리고 아무런 내용도 모르고 그냥 사진 속에 있는 내용만 가지고 또 그 그림만 가지고 모습 형상만 가지고 야 이게 괜찮지 않을까라고 해서 덜커덕하고 입찰하는 분들이 글쎄요 제가 여지까지 유튜브 1년 반을 하면서 계속 현장 조사를 강조를 많이 했거든요. 권리 분석은 필요 없다. 분석할 게 뭐 있어요. 권리 분석 전문가가 어디 있어요. 현장 가서 보고서 입찰할까 말까 결정하는 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조사를 꼼꼼히 한 사람 그 사람이 전문가지. 아니 방구석에 앉아갖고 노트북만 보면서 제가 여기서 보고서 좋아요 안 좋아요 논할 수 있겠어요? 논할 수 없죠. 현장 가서 보신 분이 전문가인데 많은 분들이 현장에도 가지도 않고 사진만 보고 결정하는 분들이 아직도 많아요. 이유는 하나예요. 바빠서. 네, 바쁜 거 이해하죠. 그러면 바쁘면은 조사 못했으면 입찰하면 안 되죠. 바쁘면은 그러면은 대신 누굴 보내서 조사해야지. 본인이 바쁘다는 이유로다가 물건 조사도 안 하고 입찰 들어간다? 그러니까 이런 실수를 하는 거잖아요. 자, 다음 세 번째 물건 볼게요. 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마지막 세 번째, 역시 입찰 전에 조사는 제대로 하셨을까? 저는 의문입니다. 이것도 제가 처음 낙찰받은 분하고 이게 또 프로가 상담한 거예요. 상담한 물건 중에 하나인데요. 자, 평택 비전동, 감정가가 3억 2,800. 오, 비싸요. 오른쪽에 사진을 보셔도 뭐 그럴듯하게 보여요. 괜찮아 보여요. 전혀 외관상 나빠 보이지가 않습니다. 실평수가 더군다나 43평. 괜찮아요. 43평이면 뭐 어지간한 거 우리 홍티경매 벙커가 30평이니까 이거보다도 얼마야? 20평이 더 넓으니까 저는 50평만 되면 좋겠어요. 이 옆에 것까지 터가지고 쓰면 좋겠다는 생각 갖고 있는데 43평이니까 나쁘지 않죠? 13평이 더 크구나. 20평이 아니라. 자, 그런데 결과를 보시면 올해 5월 11일 날 이 땡땡이라는 분께서 2억 7,986만 5,300원에 낙찰을 받았는데 대금을 안 내셨죠. 역시 이분도 2등 가격하고 얼마 차이입니까? 5천만 원 차이예요. 물론 감정가가 3억 2천이니까 이 감정가 3억 2천에 진짜 이 물건 가격이 이 값어치가 존재한다면 값어치가 맞다면 2억 7,900이 아깝지가 않죠. 전혀 아까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뭐 2등하고 5천만 원 차이, 5천만 원 차이가 나든 6천만 원 차이가 나든 2억 7천에 잘 받았다고 이게 좋은 물건이라면 2등하고 격차가 뭐가 문제야? 아깝지가 않은 거죠. 그런데 웬일일까 대금을 안 냈어요. 그리고 요번에 8월 3일 2달 전에 김땡땡이라는 분께서 2억 8천 2등이 2억 4천이고 3등이 2억 4,100인데 이분도 역시나 2등하고 거의 3,500을 더 썼네요. 그런데 대금을 납부하셨어요. 이분은 왜 납부했을까요? 보시면은 이분이 입찰할 때 가격이 2억 8천이니까 2억 2,900에 시작가니까
보증금은 여기에 20%니까 보증금이 약 얼마입니까? 한 5천만 원 되겠네요. 한 4,500. 보증금이 5천 가까이 되니까 보증금을 포기하기가 너무 아까우니까 그냥 대금 납부를 하신 것 같아요. 아니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앞선 사람이 2억 8천에 낙찰을 받고 돈을 안 냈잖아요. 대금 납부를 안 했잖아요. 그런데 그 비슷한 가격에 도대체가 쓴 이유가 뭘까? 이분도 마찬가지로 뭐 내가 이거를 쓸 거예요. 내가 사용할 거예요 라고 하면 할 말이 없죠. 역시 저도. 근데 저는 이 물건에 대해서 앞선 대금을 미납한 그 낙찰받은 분하고 상담을 또 하면서 제가 이 물건에 대해서 내용을 속속들이 들었잖아요. 그래서 도대체가 저 금액에 왜 입찰을 했지? 안타깝다라는 생각에 제 느낌상 제가 생각한 제 추억, 제가 추정해 볼 때 말이 또 안 되네요. 잠깐 물 한 모금 마시고요. 저 입 연습을 좀 하고요. 예, 제가 추정해 볼 때는 울며 겨자 먹기로 납부하지 않았을까. 예, 보증금 5천만 원 가까이 되는 거를 4,500을 포기할 수가 없으니까, 보증금을 포기할 수 없으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5천만 원을 버리느니 그냥 납부하자라고 했을 건데, 이분도 저는 이것 때문에 아마 착시 현상이 오지 않았을까 생각하는 거고요. 자, 등기변항을 보시면 자산관리공사에서 말소기준 권리가 되고 밑에서 소멸이고요. 인수되는 거 없죠? 아무것도 없어요. 등기부 깨끗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밑에 이제 글씨가 작아서 제가 확대를 했는데요. 보증금 3천에 월 140만 원이라고 나와 있죠. 요거는 이걸 보시고 세상에 아니 2억 8천에 받아가지고 월세가 140만 원 들어온다면은 이거는 땡큐 아닙니까? 굉장히 좋은 거예요. 아니 140만 원 받으면은 괜찮죠. 수익률 나쁘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희한한 게 보시면은 밑에 글씨가 좀 작아서 뭐 글씨를 보실 필요는 없고 제가 박스 친 거 두 번째 임차인항에 두 번째 보시면 전입 확정 배당이라고 나와 있는데 전입 신고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업자 등록을 안 한 것 같아요. 이 건물에서 배당 신고만 달랑 했어요. 아니 여러분들이 그 주택 임대차 보호법도 마찬가지지만 배당금을 받으려면 전입 신고를 하거나 또 상가 같은 경우는 사업자 등록을 해야죠. 주택은 전입신고, 저기 주민센터에 내가 여기다가 가게를 뭐 사업을 할 거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세무서에다가 사업자 등록 신고를 해야죠. 그래야지 내가 정상적인 임차인으로서의 법적 보호를 받는 거지. 이렇게 사업자 등록도 안 하고, 사업자 등록도 안 하고 그냥 뭐 배당 신고하면 돈을 줍니까? 안 주죠? 누군지 알고 줘요? 안 주죠. 자격이 안 되는데 줄 수 있나요? 못 주죠. 그러면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볼 때 사업자 등록 안 돼 있죠? 그러면은 사업자 등록도 안 하고 제3자가 계약을 하고 들어왔을까? 아니겠죠. 당연히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지 않았을까? 이거 상가의 주인이 직접 여기서 영업을 하지 않았을까? 라고 하는 그런 의심을 당연히 했어야 되는데 이분께서 과연 제가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소유자가 점유한 게 아닐까 의심을 했어야 되는데 못했을까라고 하는 거에 이분께서는 실수한 게 아닐까. 아마 현장에 안 가보신 것 같아요. 지금 공실입니다, 이거. 공실인데 이분은 공실인 것도 알았을까 모르겠어요. 뭐 아니면은 뭐 공실이니까 140만 원 받는 물건 앞으로 내가 낙찰을 받고 어차피 지금 공실이면은 명도할 필요도 없고 좋겠다. 땡큐. 내가 받고 임대동은 됐겠다. 임대동은 뭐 그야말로 금상첨화다라고 해서 받으셨으면 뭐 제가 또 할 말은 없죠. 그런데 이 물건을 제가 알잖아요. 사진을 보시면 반듯합니다. 밑에 본죽도 있고요. 본죽 옆 건물이에요. 본죽 옆 건물이고요. 삼성타워, 이 건물이구나, 이 건물. 예. 삼성타워. 아니, 뭐, 나빠 보이지 않아요. 치과 있고요. 행복을 주는 의원. 여기 자세는 안 보이지만, 뭐, 병원도 있고요. 아니, 그냥 우리들이 지나다니면서 대로변에 있는 상가 건물이고요. 그냥 멀쩡해 보여요. 전혀 문제가 없어 보여요. 여러분도 보시기에 그렇잖아요. 그런데 왜 이분은 낙찰을 앞선 분이 대금 미납한 금액에 비슷하게 또 써가지고 이번에 돈을 냈을까? 요거는 이제 경매 그 개시 결정이 나고 이제 사진을 그때 이거는 뭐 지금이 아니고요. 지금 공실이고요. 이전에 찍은 사진인데 이렇게 보시면은 뭐 옷이 좀 걸려 있고 그리고 이게 뭐 영업하는 집은 아닌 것 같고 뭐 거울이 중간에 나와 있는 거 보니까 여기에서 뭐 옷을 파는 건 아니고요. 쇼핑몰입니다. 쇼핑몰. 옷을 사진을 찍어서 뭐 쇼핑몰에 올리는 그런 쇼핑몰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전에
앞선 처음에 낙찰받은 분이 낙찰받고 갔을 때도 그분도 낙찰받고 이 현장에 갔어요. 그전에는 안 가봤어요. 낙찰받고 갔을 땐 공실이었대요. 그런데 문제는 140만 원은 터무니없는 거. 이건 그냥 소유자가 뭐 여기 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좀 안 되면서 그냥 경매가 들어가니까 경매가 들어가면 날라와요. 뭐 날라오냐? 거 당시 임차인 맞아요? 임차인 맞으면은 권리신고 하세요. 보증금 얼마예요? 월세 얼마 있어요? 그냥 내가 주인이긴 한데 법원에서 날라오니까 혹시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그냥 적고 낸 거예요. 인정 못 받죠, 당연히. 아니, 사업자 등록도 안 한 그런 물건에 대해서 배당을 누가 해줍니까? 안 해주지. 위치도 나쁘지 않아요. 아파트, 뭐, 이게 무슨, 가약 아파트 같은 뭐 아파트, 대단지 아파트 앞에 있는 건물이고요. 그리고 주변에 뭐, 뒤에 보면은 상업시설이 쭉 형성돼 있고, 대로변이기도 하니까 전혀 나빠 보이지 않죠. 그런데 임대가 안 나가요. 140만 원은 고사하고요. 7, 80 받기도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생각해 보세요. 아니 2억 8천 들여갖고 7, 80만 원 월세 받을 거면은 글쎄요 모르겠어요. 이게 서울이라면 모를까? 평택에서 거기다가 그 임차인도 구하기 어려운데 내가 쓰기 전에는 이거를 임대 놓고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받았다라고 하면은 이거 완전 실수한 거죠. 완전 실수한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저는 겉보기에는 멀쩡해 보이는데 겉보기하고 다른 그 무엇이 있지 않을까라는 정말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조사를 했어야죠. 꼼꼼하게. 아니 조사를 안 하고 덜커덕하고 낙찰을 받고 나보니까 세상에 가서 보니까 이건 완전 딴판이네. 앞선 지금 연속해서 3개 보여드린 거 이것까지 해서 2개도 마찬가지 얘도 그렇고요. 겉보기에 멀쩡한 것도 있고 두 번째는 아닌 것도 있지만은 현장에 가서 보면 답이 나온다. 경매를 모르는 뭐 부동산을 모르는 뭐 그런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가서 보면 답이 나와요. 그런데 현장을 제대로 안 돌아봤기 때문에 전 이런 실수를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 중에 하나. 네. 자, 오늘의 고사성어를 이제 띄워놓고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말씀드리기 전에 오늘의 고사성어는 이제 각곡 유목. 이게 세개 각자에 고니 곡자, 무리 유자에 지보리 목자 해가지고요. 각곡 유목. 요런 고사성어 보신 적 없죠? 네. 고니를 새기려다가 실패해서 지보리를 새겼는데, 그러니까 지보리가 됐는데, 지보리가 된다. 그러니까 실패해도 지보리가 된다. 그러니까 정진하면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과는 올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거창한 목표를 세워요. 나는 뭐가 될 거야. 그런데 설사 그게 안 된다고 할지라도 목표를 크게 세워서 한 발 한 발 나아가다 보면 그래도 정상에 못 올라가도 언저리까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수영한 거하고 똑같죠. 맨날 수영 하지만 네 완전히 그냥 몸꽝에 폼이 개폼 몸꽝에다가 뭐 정말 한심스럽게 그지없는 제가 수영을 하면서 마스터반까지 갔다는 것도 요 고사성어하고 똑같은 거죠. 어떻게 하든 나도 마스터반까지 가보겠다라고 열심을 갖고 매일매일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는 평영도 되고 저병도 되고 다 되는 거죠. 자유형으로는 왕복 1km. 그러니까는 그 진짜 수영 선수들이 하는 것도 왔다 갔다 왕복 500m인가 1000m인가 모르겠네. 거기도 제가 뭐 쉬지 않고 왔다 갔다 했다는 거 아닙니까? 자유형으로. 저병으로는 안 되고요. 그렇게까지 가는 데까지는 이 각곡 유목이 맞는 거죠. 네. 이 고사성어를 오늘의 고사성어 제가 앞으로 라이브 할 때마다 꼭 하나씩 제가 여러분들이 그냥 흔히 알 수 있지 않은 거, 흔히 눈에 띄지 않는 고사성어를 갖고 말씀드릴 테니까 한자를 못 써도 돼요. 각곡 유목 좀 알아두셨다가 친구분한테 뭐 열심히 하려는 사람한테 야 각곡 유목이야 꾸준히 해봐. 뭔 뜻이야? 야 그렇게 하면은 말씀하시면 되죠. 야, 고니를 새기려다가 실패해도 지보리가 될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죠. 그래서 각곡 유목 오늘 기억하시고요.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거는 뭐 실수한 분들을 뭐 제가 절대 뭐 조롱하거나 그분들을 폄하하려는 건 아니고요. 뭐 이분들하고 제가 상담을 다 하면서 상담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조사를 왜 안 하셨어요라고 해서 뭐 그렇다고 제가 뭐 혼냈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그분들이 후회하고 있고 안타까워하고 있고 제가 좀 진작에 조사했으면 이런 실수 안 할 텐데 그리고 그냥 눈앞에 보이는 멀쩡한 것만 보고서 덜커덕하고 낙찰을 받고 나서 그 뒤이어서 가보니까 진짜 실태가 이렇다라는 거를 뒤늦게 깨닫고서
이거를 진짜 대금을 낼까 말까 고민하다가 상담을 하신 분들이라서 제가 뭐 이런 물건을 그냥 뭐 제가 알지도 못하는데 골라갖고 설명할 수는 없잖아요. 아니, 그 물건을 제가 가보지도 않고, 물론 여기 세 군데는 다 가본 적은 없지만 이 물건에 입찰을 하고 낙찰받은 분께서 대금을 안 낸 분들이 저하고 상담하면서 제가 얘기를 다 들었기 때문에 뭐 가보지 않았더라도 직접 간 분의 입찰자의 얘기를 들었으니까 제가 잘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런 물건을 보여드리면서 과연 여러분들이 이렇게 제가 설명을 계속 드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수하는 분들이 계속 나온다는 거는 뭐 제가 할 일이 더 많아진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뭐 제가 뭐 할 일이 더 점점 뭐 쌓여가니까 뭐 그건 저한테는 나쁜 일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고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홍티경물을 시청하는 분들은 이런 실수를 안 하는 분들이 많아지면 좋지 않을까. 이런 실수를 하지 않고 정말 최적의 입찰가로 낙찰을 받아서 그야말로 수익을 올리는 분들이 많아지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이제 오늘의 실수사를 보여드린 거고요. 앞으로 라이브에서는 뭐 이런 실수 또는 잘 받은 거 잘 받은 거대로 말씀을 드릴 거고, 또는 실패는 실패대로 뭐 주로 제가 물건을 확인한 물건을 제가 보여드려야죠. 마찬가지로 가보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는데 그냥 이것만 갖고 제가 나불나불거리면 말도 안 되는 거니까 제가 항상 홍티경을 인증하는 거잖아요. 인증. 우리 물건이 잘못됐다, 잘 됐다라는 거는 뭐 제가 확실히 아는 것들을 갖고 보여드릴 거고요. 수익이 난 물건은 수익 난 사례를 직접 계약서를 들고 인증을 해서 보여드릴 거기 때문에 앞으로 홍티경을 시청하시면 진짜 생생한 것들을 볼 수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저녁에는 이제 7시에서 뭐 7시 반이 될지 모르겠지만 김 변호사 사무실이 이제 여기 길 건너서 한 500m 가면 되는데요. 김 변호사 사무실에서 우리 김 변호사를 옆에 앉혀놓고 오늘은 뭐 경매 관련된 얘기도 좀 하겠지만 변호사가 과연 먹고 살만하냐, 그리고 변호사가 요즘 변호사들이 임대료도 못 내는 변호사들이 소송에 많이 있다고 하는데 진실이냐, 그리고 우리 김 변호사는 먹고 살만한지, 그리고 변호사를 한 10년 이상 하면서 10년 됐나? 10년 했나 모르겠네. 하여튼 10년 가까이 된 것 같아요. 하여튼 10년 가까이 하면서 얼마의 돈을 벌었으며 우리 김 변호사가 바라보는 법조인, 그리고 변호사 하면 우리가 보통 그 재판장에서 법정에서 검은색 옷을 입고 뭐 변호사, 검사, 판사를 앞에 놓고서 막 그렇게 공방을 주고받는 그런 멋진 변호사의 모습이 전부냐, 아니면은 정말 힘든 것이냐, 도대체가 그 변호사란 직업에 대해서 오늘 김 변호사한테 뭐 질문거리 안 주고요. 제가 가서 궁금한 것들을 물어서 김 변호사가 얼굴 좀 빨개지거나 하여튼 뭐 있는 그대로 얘기할 수 있게 만들어 볼게요. 오늘 뭐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뭐 제가 이변이 있을 리는 없을 것 같고, 우리 김 변호사가 또 갑자기 뭐 의뢰인이 찾아오시거나 뭐 급한 일이 생기면 또 안 될 수도 있는데, 일단은 뭐 현재까지는 큰 변동이 없고요. 오늘 저녁에 또 라이브에서 우리 김 변호사하고 우리 김 변호사 사무실로 가서 사무실의 모습은 또 어떤지, 사무실은 괜찮은지 제가 좀 외부에서 스케치 좀 하고요. 내부도 좀 찍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한번 우리 김 변호사가 어떻게 일을 잘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또 홍티경매 또 멤버기도 하고 또 홍티경매 등기 이사기도 하니까 뭐 저하고는 또 친한 동생이기도 하니까 또 저야 알지만 여러분들한테 우리 김 변호사의 실상을 낱낱이 한번 공개해서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또 기대해 주시고요. 여러분들, 그리고 여기서 이제 광고 하나, 다음 주 토요일 31일부터 시작하는 우리 MPL 스터디가 인원이 이제 몇 명 안 남았습니다. 우리가 10명의 마감인데 지금 7명인가 8명 하셨는데 한 몇 분 안 남았어요. 여러분들께서 신청하시면 MPL을 제가 처음 스터디예요. 그동안은 MPL 안 했는데 그냥 제가 혼자 했던 것들을 요번 MPL 첫 시간이니만큼 왜냐하면 뭐 저는 아이가 없긴 하지만 뭐 첫 자식이 되게 귀하다고 그러잖아요. 아이 낳은 분들은. 그래서 처음 스터디 열리는 제가 그동안에 갖고 있던 노하우, 제 경험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이번 MPL 스터디에 쏟아부어서 여러분들한테 다 보여드릴 테니까 100명이 신청하면은 제 능력이 안 됩니다. 받을 수가 없고요. 10명까지가 한계니까 남은 몇 자리가 있으니까 오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의 고사성어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오늘의 고사성어는 각곡 유목입니다. 새길각, 고니곡, 무리유, 지보리목. 고니를 새기려다 실패해도 지보리가 된다. 정진하면 그래도 성과는 있다. 오늘의 고사성어 잘 활용해 보시고요. 저는 또 이따 저녁에 돌아오도록 할게요. 저녁에 만나요. 안녕.